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로스쿨 진학 가이드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번 주제는 그 법조인의 보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, 로스쿨 졸업하면 그 취업도 안 되거나 아니면 요새 그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은 돈을 많이 못 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갈까요 말까요 하고 이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일단 로스쿨을 가는 게 변호사가 돼서 다른 직업을 갖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뭐 다른 그 외국인 뭐 회사라든지 일반 대기업에 취업을 할 수도 있지만, 여러분이 만약에 변호사가 되면 이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보수를 더 오랜 기간 동안 벌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이거는 자기 능력에 따라서 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그 영업 능력이 탁월하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고,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적게 벌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얼마씩을 버나요? 또 궁금할 텐데, 이건 물론 이제 구체적인 통계는 개인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지만, 과거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 대형 로펌에 변호사로 취직을 하면 초봉이 한 달에 한 800 내지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800 내지 900만 원을 받았다는 게 봉투에 찍히는 게 800에서 900이 아니고 실제로 받는 걸 말합니다. 그래서 세금이라든지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다 빼고 실수령액이 800에서 900 정도를 받았습니다. 물론 지금은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더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. 이렇게 많이 대형 로펌에서 받고요. 물론 이제 그렇지 않고 좀 더 작은 데서는 이제 훨씬 돈이 적기도 합니다. 하지만 또 이제 이렇게 몇백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정도를 받지만 2년, 3년 이렇게 지나면 점점 보수가 올라갑니다. 그래갖고 이제 학생들도 보면 과거에는 이제 보통 지방에서 약간 취직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. 변호사가 됐는데 서울에서 자리가 잘 못 잡아서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잡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씩 경력을 쌓아서 조금 더 다른 데로 옮겨서 보수를 올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런 보수는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 변호사들이 돈을 받는 방식은 그 럼썸, 아예 그 총액으로 받는 이런 방식도 있고, 아니면 시간당 차지로, 그래서 시간당 돈을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예전에는 이제 어떤 말이 있었냐면 뭐 찍세, 딱세 뭐 이런 말이 있는데, 이건 뭐냐면 사건을 물어온다 하는 겁니다. 사건을 물어온다는 건 뭐냐면, 내가 사건을 물어오는 변호사다. 그러면 그 사건을 갖다가 물어오는 대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게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딱세라는 건 이제 거기서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,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내가 가져왔으면 그 사건에서 몇 퍼센트는 내가 가져간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 시간당 차지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게 있냐면, 예전에 이제 그 삼성, 애플 소송이 있었는데 삼성하고 애플하고 소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, 우리나라에서 로펌 세 곳이 그 삼성을 대리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너무 좋아해가지고, 왜 좋아했냐면 사건을 대리되니까 그만큼 인원이 필요해서 변호사도 새로 뽑고 변리사도 새로 뽑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회의를 보통 하면 보통 시간당 차지를 합니다. 그래서 변호사 1인이 30만 원이라고 치면 세 사람이 들어가면 90만 원, 다섯 사람이 들어가면 150만 원, 이런 식으로 시간당 차지를 해서 나중에 청구를 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그 미국 변호사가 그 만약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 그 비행기 타고 오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 가격은 당연히 그 비용에 포함되고, 그 비행기를 타고 오는 시간까지도 그 비용에 청구됩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변호사가 50만 원, 시간당 50만 원을 청구받는 사람이다.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값 그 비즈니스 한 몇백만 원 정도 되니까 그거 청구하고, 그 다음에 12시간 비행기 타고 온다. 그러면 그 비용까지도 청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애플 소송할 때 워낙 소송 비용이 많이 들어서 한 몇천억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소송 비용이 나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, 일단 변호사가 되면 능력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대법원에서 재판 연구원을 하시다가 뭐 부장판사로 퇴직하신 분들은 대형 로펌에 가면 과거에는 어떠냐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한 달에 7천 내지 8천만 원을 받는다, 그런 게 있었습니다.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, 그래서 한 달에 7천에서 8천이면
거의 한 달에 1억이니까 1년에 10억이 넘습니다. 이런 식으로 보수를 받는 경우도 있고, 물론 이제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되면 보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, 당장 지금 내가 변호사가 되면 경쟁이 심해서 그 사무소 유지도 못하고 월급도 못 준다고 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,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호사는 돈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셔서 또 로스쿨에 진학을 하셔서, 물론 로스쿨에 진학을 한다고 모두가 다 성공을 해서 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, 다른 직업에 비해서 로스쿨이 성공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